한국 오폴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척키 인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 오폴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널 정보에 텔레그램 아이디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다른 추가로 좋은 내용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네가 뭔데 강의를 하냐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강의를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전략을 짜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고요. 나중에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전략을 세워서 한국 오폴덤 도장 깨기를 다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3개월 미만, 그러니까 한국 오폴덤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잃으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게 하도록 두 편에 나눠서 강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경험자들은 이 가게 선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 오폴덤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다 가보면서 경험을 해볼 수는 없고 자신에게 맞는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이 블라인드별로 좀 나눠지는데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라인드가 낮은 500, 1000, 1000, 2000 게임인 일명 동전방이 있고요. 블라인드가 2호텐, 2사텐, 5호텐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별로는 이 정레이크 가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할을 때는 1할 레이크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제가 처음에 오폴덤을 접할 때는 지역별로 좀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 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집 근처에서 가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정레이크가 좋다라는 분은 정레이크 가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두 달은 가게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이 동전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맥스 바인이 50만원 정도 하고 이 1000, 2000 게임은 100만원까지 맥스 바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블라인드가 500, 1000 게임에서 50만원이면 이게 500BB 정도 된다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말이 500BB지 실제로 겪은 바로는 체감상 한 10BB에서 20B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를 내고 처음 베팅 나오는 금액이 3BB에서 5BB, 그러니까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오픈레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500, 1000 게임이지 거의 5호텐 게임이랑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맥스 바인으로는 어떠한 운영도 힘들고요. 이 정레이크라 하더라도 핸디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 레이크가 너무 비싼 편입니다. 정레이크로 팟에 1할 4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지만 5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4만원을 레이크로 뺀다는 거는 내가 가진 CD의 10%가 레이크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이 안 풀려서 깊어졌을 때 50만원 맥스 바인으로 100만원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워싱도 있기 때문에 깊어졌을 때 더욱더 찾기 어려워집니다. 보통 이 동전방을 이용하는 핸디들은 큰 돈으로 게임하는 게 좀 부담되고 내가 잃어도 50만원 정도는 괜찮다 생각해서 동전방을 이용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전방은 저랑은 좀 맞지 않았습니다. 5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50만원을 잃어도 괜찮다, 레저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만 봤을 때는 가능해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중에는 깊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호텐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2호텐 게임은 정레이크 게임과 달리 1할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1할을 레이크로 떼는 만큼 내가 졌을 때 차비 처리를 받음으로써 시드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콜이라든지 다른 제약들이 없어서 따고 있을 때 벌떡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식사나 담배, 음료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동전방들은 식사나 담배를 칩으로 사야 됩니다. 한국 오폴덤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보통 이제 하루에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동전방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고 2호10 금액의 게임에서는 욕심내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있지만 잃는 날도 있는데 잃는 날에는 차비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200 정도 플레이를 하면 20-30% 정도 차비 처리가 나오는데 이 정도 차비 처리는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200 정도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한국 오프홀덤 가게에 가시면 200만원만 플레이를 하고 아웃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맥스 바인이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000 플레이 이상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날 까는 금액은 50에서 100 정도, 그 다음에 루징은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오프홀덤은 깊어지면은 절대 못 찾습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다음날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드 관리나 윙컬 로스컷은 제가 추후에 시드 관리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게를 가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가게를 찾는 것보다 한두 가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홀덤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 시간도 짧게 하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게임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민감한데 주변 환경도 본인한테 익숙한 곳이 좋지 매일 옮겨 다니면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익숙한 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게들마다 오는 손님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보통 10호로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7, 8명 정도는 거의 매일 보는 사람이고 두세 명 정도만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보는 손님일 겁니다. 홀덤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매일 가게를 옮겨 다니면서 핸디들을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게에서 빨리 적응을 하면 그 테이블에 앉은 핸디의 7-80% 이상은 이미 맞춤 전략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가게를 선정하고 나면 그 가게에 매일 오거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얼굴을 보는 핸디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향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홀덤 유튜브나 홀덤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성향이 어그레시브하다, 루즈 어그레시브, 타이트 어그레시브, 패시브, 타이트 패시브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하는데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핸디들이 80% 이상 좀 루즈하면서 수비적인 루즈 패시브입니다. 레이즈 없이 책과 콜을 위주로 게임을 하시고 레이즈는 거의 99% 넣으시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걸려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수비적으로 게임을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빠꾸를 받거나 턴리버에 넘어가는 걸 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핸드가 들어왔을 때 배팅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커서 쉽게 읽히는 경향이 큽니다. 두 번째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서 좀 바가바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방수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왔다 하면 1000 플레이 이상씩 하면서 안 봤다 올인도 하고 졌다 콜, 궁금해서 콜이다 하면서 정말 좋은 핸디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매일 카드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꼭 한두 명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홀덤으로 먹고 사는 레귤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일명 도박꾼이죠. 그나마 제일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핸디들입니다. 콜이나 책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분들 80%, 바가바가 방수분들 10%, 레귤러 플레이어 10% 비율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10명 중에 8명이 책이나 콜 위주의 핸디들이고 1명이 방수이고 1명이 좀 잘하는 핸디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핸디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자리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리 선정의 기준은 내가 파악한 핸디 중에 방수 핸디가 어디에 앉았는지 보고 내가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야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자리는 10호라고 가정했을 때 방수 핸디 오른쪽으로 가까운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수가 1번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7번, 8번, 9번, 10번 자리가 가장 스탠다드하고, 만약에 방수가 5번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좋습니다. 이 방수 핸디 왼쪽에 앉게 되면은 일명 물레방아라고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해보고 시드가 녹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수 왼쪽에 앉았는데 방수는 거의 모든 핸들을 사용하면서 오픈 레이즈를 10bb 이상 레이즈를 하는데, 그걸 콜만 받으면 배당이 생겨서 뒤로 가면서 콜집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3뱃을 하면 내 뒤에 더 좋은 핸들을 가진 분이 4뱃 올인이 나오면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방수가 거의 모든 핸디로 레이즈를 하는데 계속 폴드만 할 수는 없고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방수들은 틸트가 왔을 시 안바타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바타 플레이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안바타 하는 핸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앞에서 콜집이 있는지 레이즈가 있는지를 다 보고 내가 폴드할지 올인할지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으면 안바타를 콜을 하자니 뒷집이 너무 많아서 올인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올인을 먼저 하더라도 뒤에서 콜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불리한 점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 선정은 내가 파악한 핸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방수 핸디 오른쪽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제가 다른 분들에게 방수 핸디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내가 오픈 레이즈를 하거나 콜을 받으면 바로 뒤에서 방수가 레이즈를 하면 죽기 아깝다, 그 다음 포지션이 잡혀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방수 핸디가 항상 레이즈를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오픈 레이즈나 콜하는 핸드 레인지를 타이트하게 사용해서 애매한 핸드는 그 전에 폴드하는 게 좋으며, 좋은 핸드일 때는 3뱃을 맞으면 4뱃 올인 쇼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홀덤 가게 선정과 핸디 성향 분석, 홀덤 가게에서 좋은 자리와 안 좋은 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 어설프고 말도 중간에 꼬이고 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설명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채널 정보에 텔레그램 아이디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같이 토론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많은 홀덤인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전략도 연구하고 하면서 한국에서 홀덤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